창녕군수 자리를 두고 9명의 예비 후보가 앞다퉈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짚어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현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시된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1월 아파트 입주율을 들여다봤더니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집을 못 팔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녕군수 자리를 두고 9명의 예비 후보가 앞다퉈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만 7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갑작스런 군수 자리의 공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창녕군. 정식 후보 등록을 보름여 앞두고 9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창녕 새마을 지도자연합회 대지면 부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7명의 예비 후보가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창녕 군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낸 권유관 예비 후보는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군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제7대와 8대 군의원을 역임한 김춘성 예비 후보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 창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을 지낸 박상재 예비 후보는 경남도의원 출신으로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군수를 약속했습니다. 배효문 예비 후보는 한국청년지도자연합 경남협의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출마 기자회견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경험과 연륜으로 창녕을 발전시키겠다는 성낙인 예비 후보는 지난 13일 경남도의원을 사퇴하고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창녕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주 예비 후보는 현재 창녕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예비 후보 등록은 했지만 출마 기자회견은 열지 않았습니다. 제4대 창녕 군수였던 하종근 예비 후보는 16년 전의 일을 사죄하며 아픔을 딛고 새로운 창녕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한정우 정 군수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는 3월 6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한정우 예비 후보는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다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혼탁한 선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선거 불혹화가 붙어서 이 창녕 지방선거를 아주 진흙탕 속으로 빠뜨리는데 이번만큼은 깨끗하고 창녕군을 참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게. 한편 성낙인 전 경남도의원의 사퇴로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도 창녕군수 보궐선거와 함께 치르게 됩니다. 도의원 예비 후보에는 27일 현재 기준 국민의힘 소속 3명과 무소속 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2020년 8,300여 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도 13.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 재미로 했을 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의 벽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아파트 입주율을 들여다봤더니 전달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집을 못 팔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아파트 입주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입주율은 66.6%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입주율이 더 낮았습니다.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초 지난 12월보다 1월 입주 전망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입주율은 오히려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미입주 원인을 살펴봤더니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새 아파트로 옮겨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입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규제가 완화됐음으로 이제 수요자가 더 주택 실수요자가 더 입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전망 지수가 상승을 하였지만은 이제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대출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진 입주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 기대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입주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주산연은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별 시장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울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시장엔 아직 냉기가 감돕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서는 이달 들어 전용 66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 가격이 일주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매매가가 2주 만에 3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에서는 대부분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거래량과 매매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2주 사이 실거래가가 3억 원 넘게 오른 단지 역시 지난달 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 재건축 추진에 따른 매매가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16억대 거래가 몇 개 됐다가 한참 안 됐다가 이번에 13억에 지인 간의 아들하고 엄마 간의 거래가 13억 됐다가 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문의 자체가 없어요. 거래된 거하고 갭이 한 2억 차이 나니까. 올해 초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막혀있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였지만 시장은 잠잠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17일 기준 직전주와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기준금리가 7번 연속 인상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전하다 보니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도 재건축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특히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 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 2년 동안 임대와 매매가 금지돼 실거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락세라든지 관망세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투자재인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매물 호가에 그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뭐 지정이 해제가 된다 그래서 당장 막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연세대학교 전신인 옛 연희대학교가 영도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시 중에 뽑힌 신입생만 1000여 명이 넘었고 경쟁률도 3.81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도 연세대 캠퍼스 예터에 건립비도 세워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창원 서부경찰서가 술을 마시다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60대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창원 의창구의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자신도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호전되는 대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대가로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현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A씨는 B씨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에게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도와준 B씨에게는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47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경상남도 교육청이 성금 1억 2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8일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억 1,900여만 원을 대표로 기탁했습니다. 이 성금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과 긴급 구호 물품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해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제2호 중부권 수소 충전소를 마련합니다. 2호 수소 충전소 위치는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시는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11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또 올 상반기 263억 원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330세대, 전기 화물차 255대, 전기버스 26대 등 764대의 친환경 자동차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